여러분, 에이, 가족인데 뭐 어때? 하고 계좌 빌려주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범죄의 공범으로 몰린다면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아찔한 법적 함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결과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야기는 한 남편의 아주 달콤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내가 이 돈 잘 굴려서 우리 꼭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남편의 이 말 한마디에 아내 B 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의 주식 계좌를 선뜻 빌려주게 되죠. 와,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만약 바로 그 약속, 그 사소한 호의가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중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린다면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해가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 씨는 당연히 남편을 믿었죠. 자기 이름으로 계좌 싹 터주고 비밀번호에 공인인증서까지 그냥 다 넘겨준 거예요. 남편이 진짜 돈을 막 불려오는 것 같으니까 와, 우리 가족 미래는 이제 탄탄대로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어느 날 아침에 검찰 수사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B 씨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자기 계좌로 주가 조작, 그러니까 시세 조종이라는 아주 심각한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머리 아픈 법적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B 씨는 아니,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항변하지만 문제는 그 수억 원의 범죄 수익이 전부 B 씨 계좌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러니 당연히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요. 아니, 근데 남편이 저질렀다는 시세 조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작전 세력이랑 짜고 주식 가격을 막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사기행위예요. 이건 자본시장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진짜 중범죄거든요. 자,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딱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해요. 첫 번째, 아내 B 씨는 이 범죄를 알면서 도운 공범이냐? 그리고 두 번째, B 씨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남편의 범죄 수익으로 봐서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하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B 씨와 남편의 운명이 그냥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실제 있었던 판례들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등장합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인데요. 법원이 이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B 씨가 공범이 아니라면 B 씨 계좌에서 나온 이익을 남편의 범죄 수익으로 합산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아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남편의 형량을 줄여주는 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대법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범죄에 얼마나 깊이 가담했냐에 따라서 책임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범행을 처음부터 같이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러면 주범이랑 똑같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범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준 정도다? 이러면 그보다는 가벼운 방조범으로 보는 거죠. B 씨가 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진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B 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법은 왜 이렇게까지 깜깜하게 세세하게 따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형사법의 정말 중요한 대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바로 이 원칙 때문입니다. 검찰이 B 씨가 범죄를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 계좌의 돈이 전부 남편 거라는 걸 정말 확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법원은 B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우리 법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B 씨가 주가 조작 공범 혐의는 벗을 수 있어도 모든 처벌을 다 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몰랐다는 게 법적인 방패는 될 수 있어도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거. 애초에 다른 사람한테 내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이거든요. 이것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어떻게 하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애초에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냥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계좌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둘째, 혹시라도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전 몰랐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좌 관리도 통제권도 다 나한테 없었다. 즉,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만약 내 돈이랑 불법 자금이 섞여 있다. 그럼 이건 내 합법적인 돈이니까 분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디까지고 법적인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이 경계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이 얘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